여러분 안녕하세요, 모트라인입니다. 대한민국에는 네, 글래디에이터입니다. 이 글래디에이터 그냥 사진으로만 대충 보고 저거 랭글러에 그냥 이 짐칸 하나 더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래 알고 계시는 랭글러의 휠베이스가 3000이에요. 보기에 뭔가 이게 정상적인 비율이 아니잖아. 이 글래디에이터의 휠베이스가 3500입니다. 자, 그런데 이 휠베이스가 길어진 거는 요거 가지고 이제 장점과 단점이 좀 공존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운전하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것으로 하고요. 이 픽업이다 보니까 뒤에 그래서 얼마나 많이 들어가냐, 윤석로가 몇 명 탈 수 있냐를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기 이전에 잠깐만 좀 타보고. 자, 일단 트렁크는 이렇게 열면 되는데 요거는 X5 때도 보여드렸듯이 굉장히 힘을 잘 받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 위에 굉장히 무거운 짐을 그냥 올려놓고 아래로 쭉 뒤쪽으로 그냥 쭉 밀어버리면 돼요. 얼마나 무거운 무게를 버틸 수 있냐. 자, 똥매 앉아. 아니, 뛰지 마. 그냥 앉아. 네, 이렇게 앉아도 괜찮다. 그리고 이게 깊이는 얼마나 되냐면 깊이가 한 0.99 성로. 아무튼 그래서 바닥 면적은 그 눕힌 성로 기준으로 한 3성로 정도. 진짜 뻥 안 치고 개 뜨거워. 한여름에 장 본 다음에 어디 먹을 거 여기다가 싣고 올 생각 했다가는 집에 도착할 쯤 되면 고기가 다 구워져 있을 거고. 자, 글래디에이터 타보러 갈게요. 자, 여러분, 글래디에이터 본격적으로 시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래디에이터 이름 들으면은 뭐가 가장 떠오르세요? 저는 막시무스가 먼저 떠오르는데, 진짜 이 글래디에이터라는 영화에서 그 막시무스를 연기한 그 러셀 크로우를 보고 진짜 그 러셀 크로우의 영원한 팬이 되어버렸는데, 아마 저 같은 기억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라고 봅니다. 아무튼 그래서 조금 더 그 친숙한 이름이다. 자, 당연하겠지만 랭글러와의 이제 비교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이 글래디에이터는 방해 신호 위반 및 시속 60km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그러니 넌 어디서 왔니? 야, 지프코리아는 돈을 아낄 걸 아껴야지. 아니, 음성 안내는 한국 사람한테 줘야지. 음성 안내까지 외주를 외국인 노동자 저기 연변을 시키면 어떡하냐. 아무튼 요 인포 얘기는 조금 이따가 또 해보는 것으로 하고, 자, 랭글러와의 비교를 일단 먼저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뭐야, 랭글러에 비해서 그냥 휠베이스 길어진 것밖에 없는데 휠베이스 50cm 길어진 것밖에 없지 않아? 그냥 뭐 무게 배분 조금 달라졌을 거고 뭐 그렇게 대단히 바뀌었겠어. 얘 어차피 앞뒤 다 리지드 엑셀 들어가고 보나마나 개판이겠지 뭐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실 겁니다. 네,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그 생각이 완전히 틀리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글래디에이터를 타면서 가장 놀라운 거는 차선 변경할 때 랭글러와는 차원이 다른 안정감이 생겼다는 거죠. 야, 이거 지금 네, 이런 말 하기 좀 그렇지만 이거 100이 조금 넘는 속도에서 지금 옆차선으로 이렇게 들어온 건데, 와, 랭글러 이러면 이거 환장하거든요. 랭글러는 이 속도에서 차선 변경 함부로 무서워서 못해요. 그리고 랭글러는 이 속도에서 차선 변경을 이렇게 하면 딱 들어오고 나서 제자리 찾으려고 핸들을 계속 이렇게 조절을 해줘야 될 정도로 고속 안정감, 그리고 이 고속 스티어링 피드백이 정말 진짜 그 슈터 퍽 진짜 완전 쓰레기였는데 글래디에이터에 오면서 그게 정말 획기적으로 많이 좋아졌어요. 자, 근데 한 가지 신기한 거는 휠베이스 길어진 거 말고는 정말 뭐가 달라졌는지 잘 모르겠어. 랭글러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G바겐, 지금 신형 G바겐이 나오기 이전 G바겐도 마찬가지였고, 걔네들이 고속주행을 할 때 차선 변경을 하기 어렵고 불편하고 무서웠던 이유는 앞뒤 전부 다 리지드 엑셀 타입의 하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고, 그 리지드 엑셀이라는 하체의 특성상 양쪽 바퀴가 독립적으로 자유롭게 좀 움직일 수 있는 이 움직임 폭을 극단적으로 제한을 시키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제한시키는 거를 뛰어넘어서 양쪽 바퀴에 정말 거대하고 두꺼운 쇠파이프 하나가 양쪽 바퀴를 꽉 물고 있다 보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리뷰하면서 항상 말씀드리잖아. 우리가 다니는 노면은 평지가 아니라고. 상상하는 이상으로 요철이 많고, 이 요철도 지금 같은 상황도 요철을
엇박자로 넘는 경우들도 많고 이렇게 왼쪽으로 코너를 도는 와중에도 차가 위아래로 떴다 떨어졌다도 반복하고, 그럼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는 무조건 좌우 바퀴가 독립적으로 움직여줘야만, 승차감이 좋고 나쁘고를 다 떠나서 일단 차가 노면을 안정적으로 움켜잡고 간다고. 근데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뭐 구형 G바겐이나 랭글러에서 아직도 사용하고 있는 리지드 엑셀 타입의 서스펜션 구조는 정말 극악의 최악의 구조인 거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지만 리지드 엑셀 차량들의 특징이, 나는 분명히 계속 직진을 하고 있는데 계속 핸들을 이렇게 움직여서 차선을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랭글러 타시는 분들이 이제 고속도로 톨게이트 지나갈 때, 하이패스 지나갈 때 되게 무서워하시거든요. 좁은 데를 확 지나가야 되는데 얘는 고속에서 휘청휘청 이렇게 차선 안에서 좀 놀거든. 자, 근데 결국에 그렇게 고속에서의 조향 안정감이 떨어지고 그냥 시내를 다닐 때 승차감에서도 손해를 보고 차선 변경 하나만 해도 무서울 수 있는 불안감을 느끼게 해주는데, 그럼에도 리지드 X를 계속 사용하는 이유는 얘가 여전히 오프로드를 타는 데 있어서만큼은 단연 최고의 구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연 최고. 그래서 제가 바로 요전 랭글러 리뷰 때도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혹시라도 이 영상을 함께 시청하고 계시는 이제 아내분들이나 여자친구분들, 그 생각보다 차주분들 만나면 그 사모님들이나 여자친구분들이 저희 영상을 함께 보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혹시 그 여자분들께서 듣고 계시다면 알고 계셔라. 혹시라도 당신의 남자친구나 남편이 나중에 뭐 랭글러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뭐 우리 SUV 있으면은 어디 뭐 놀러 갈 때도 좋고 뭐 어쩌고 하지 않아? 라는 얘기를 꺼내면 절대 그 말에 속지 마라. 랭글러는 그냥 이쁘고 이쁘고, 그리고 SUV를 타면서도 느낄 수 있는 이 오픈 에어링, 이 두 가지 외에는 정말 아무것도 볼 게 없는 차다. 아무것도. 뒷자리 못 앉아, 승차감 더러워, 기름은 기름대로 또 많이 먹어, 그리고 고속에서 막 불안해. 뭐 주행 보조 장치 없어 뭐. 잠깐만, 얘도 주행 보조 장치 없냐 지금? 없었나? 얘도 없다. 이 쓰레기 같은 거. 얘도 없어요. 자, 차간거리 유지는 된다. 차간거리 유지는 되고, 네, 차선 중앙 유지는 안 되고. 자, 아무튼 속지 마셔라. 오죽하면 제가 그렇게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차에 와서, 이 글래디에이터에 와서 그 랭글러의 치명적인 단점 하나가 굉장히 크게 상쇄되는 느낌이에요. 자, 저희 여기 항상 크게 좌회전하는 구간인데, 이게 랭글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정도 속도로 요 코너에 딱 들어오잖아요. 딱 들어오고 나면 차가 막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어. 막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으면 그거를 스티어링으로 막 이렇게 까딱까딱 해가지고 그 차선 안에서 얘가 다시 일자로 갈 수 있도록 맞춰주는 액션이 들어가줬어야 돼요. 그런데 얘는 이런 급코너를 돌고 나서 바로 이렇게 급차선 변경을 해도, 아니면 지금 이렇게 타이트한 도로에서 고속으로 터널을 감아 나가고 나와서 다시 직선 구간을 만날 때도, 야, 이거는 랭글러는 절대 이렇게 못하는데, 여러분 여기서 더 웃긴 건 뭐냐면 얘 지금 완전 머드 타이어가 들어가 있어요. 타이어가 AMT도 아니고 완전 MT가 들어가 있단 말이야. 참고로 MT 타이어들은 이 조종 안정성이 당연히 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얘는 심지어 MT 타이어를 꼽고, 랭글러와 마찬가지로 앞뒤 다 리지드 엑셀에 단지 휠베이스만 이렇게 변했을 뿐인데, 이게 이렇게까지 많이 잡혔다. 물론 이게 뭐 전자식 스웨이바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그것 때문에 좋아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자식 스웨이바가 들어가 있는 거는 얘가 무슨 뭐 PDCC처럼 실시간으로 롤을 제어하고 하는 뭐 그런 전자식 스웨이바가 아니에요. 얘는 오프로드 때 스테빌라이저라는 것 자체가 좌우 바퀴의 움직임을 제한시키고 있으니까 아예 이거를 전자적으로 끊어버려서 양쪽 바퀴가 막 이렇게까지 막 차이가 나도록 벌어질 수 있게 아예 끊어내주는 역할만 하는 거지, PDCC처럼 실시간으로 스테빌라이저를 뭐 비틀고 뭐 이러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은 아닐 거고, 결국에 이 휠베이스가 길어짐으로 인해서 이렇게 큰 고속주행 안정감에 영향을 이게 이렇게 크게 미친다. 그 후륜구동차들이 승차감이 좋다, 고속 안정감이 좋다 라는 말에도 사실 그 한 가지 트릭이 숨어 있는데, 후륜구동이기 때문에 물론 밀어줄 때 뒤에서 밀어주는 그 맛이 고급진 느낌도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냥 그게 아니라 후륜구동차들일수록 공통점이 뭐다? 전륜 베이스 차량에 비해서 휠 베이스가 다 길어져요. 아마 제가 유추하기로는 후륜구동차가 승차감이 좋다라는 거는 단지 후륜에서
힘을 주기 때문에 이 이유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휠베이스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고속에서 더 고급진 느낌과 안정감을 준다 라는 얘기일 거라고 저는 사실 생각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S랑 마이바흐만 하더라도 계속 예민하게 타다 보면은 그 휠베이스 길이 때문에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걔네 정작 서스펜션은 똑같은 거 써. 그 매직 바디 컨트롤이나 이 액티브 바디 컨트롤 들어간 차가 아니고서는, 근데도 승차감 차이가 나는 거는 휠베이스 아닐까. 그래서 이 휠베이스가 늘어나면 고속 안정감이 좋아진다 라는 거를 우리가 그냥 상식선에서 알고 있고 가끔씩 느끼긴 했지만,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크게 느낄 수 있는 차는 뭐 이게 유일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게 휠베이스가 늘어나면서 트렁크 공간이 생긴 것도 있지만, 저 픽업의 공간이 생긴 것도 있지만, 뒷자리 자체가 좀 공간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이 좋아진 고속 안정감 플러스 지금 이 글래디에이터 루비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샥도 더 이제 고가의 샥들이 옵션으로 다 들어가 있거든요, 기본으로. 그래서 더 좋은 샥이 들어간 결과 고속에서의 주행 안정감이 확 좋아진 거랑은 또 별개로 그냥 이 위아래로 떴다 떨어졌다 할 때랑, 그리고 그 잔유철들을 받아내주는 그 능력치 또한 점프, 와 진짜 좋아졌어요. 정말 좋아져서 제가 진짜 뒷자리에도 좀 타고 다녀봤거든요. 랭글러와는 완전히 달라요. 일단 공간 자체도 더 넓어졌는데 승차감 자체가 좌우로 막 미친듯이 갈대같이 휘둘리는 것도 없고, 잔유철을 걸러내 주는 것도 정말 많이 좋아졌고, 와 나 이 차는 전기차로 하나 나오면 이거 전기차로 하나 나오면 무조건 사지. 그리고 전기차로 나오면 무조건 산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그만큼 뭐 이 차 파워트레인이 뭐 이렇게 썩 마음에 들지는 않는다. 물론 뭐 저기 뭐 V6 뭐 자연흡기 뭐 ZF 8단 뭐 알겠는데 그리고 뭐 4륜구동 시스템도 이게 이제 뭐 락트라이라고 해서 가장 상급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가운데 디퍼런셜 케이스에서부터도 앞뒤로 50대 50으로 동력을 묶을 수 있고, 여기서 50대 50으로 묶은 다음에 앞뒤에 있는 디퍼런셜에서 또 50대 50으로 또 묶을 수 있고, 그래서 중간에 묶고 위에 묶고 아래 묶고 싹 다 묶어가지고 이렇게 넘어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이제 완전 상급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리고 미션도 ZF 8단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 펜타스타 6기통 엔진 자체가 자연흡기 6기통이라고 하기에는 좀 이제 소리도 좀 많이 시끄럽고요. 네, 뭐 그냥 출력도 뭐 잘 모르겠고, 그냥 뭐 부드럽게 이 차를 그냥 끌고 다니는 데는 무리가 없다. 그리고 지금 기름을 좀 많이 먹기 때문에 딱히 파워트레인에 있어서 이제 매력을 느낄 포인트가 저는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당장 이거를 꼭 뭐 타고 다닐 정도는 아니지만, 이제 저처럼 이제 전기차에 이미 너무 익숙해진 사람들은 이 소음을 들으면서 다니는 게 이게 감당이 안 된다. 100m 전방에 터널입니다. 터널입니다. 전방에서 유턴입니다. 아니 내비게이션 그 저기 연변 말투 아니 자기네들이 듣고 이게 안 이상했나? 아니 어쨌든 이게 한글화 작업이라는 게 한국에서 했을 거 아니야. 한국에서? 아닌가? 미국 지프에서 이게 혹시 그렇게 된 건가? 미국 지프에서 우리가 미국에서 한글화 작업을 해서 보낼게 라고 한 다음에 미국에서 한국어 하는 사람을 섭외를 했겠지. 녹음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게 미국 놈들이 한국어 할 줄 아는 놈을 섭외를 하다 보니까, 놈이 아니지, 여자분을 섭외를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된 한국말인지 어떤지까지는 감이 없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그 저기 연변 뭐 교포 뭐 2세나 뭐 3세쯤 되시는 분이 가가지고 녹음을 했나. 아무튼 근데 뭐 이런 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네, 저 지금 이거 안드로이드 계속 이거 켜놓고 다니고 있는데 지금 요걸로 연결한 거거든요. 이거 어차피 무선이에요, 무선. 네, 무선. 그리고 이 차가 무선을 지원하냐 아니냐, 그건 아니죠. 이 차가 무선을 지원을 하지는 당연히 않죠. 근데 전에도 저희가 광고했었던 요거 AA 와이어리스 지금 여기도 꼽혀 있어요. 안드로이드 오토 사실 유선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케이블 꼽는 거 귀찮아가지고 사용 안 하시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특히나 이런 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순정 내비가 말투가 연변이잖아. 연변 말투 들으면서 운전하면 기분이 좋아 안 좋아? 그렇기 때문에 차에 탈 때마다 자동으로 이제 무선으로 안드로이드 오토를 이제 연결시켜 주기 때문에 처음에 한 번만 딱 세팅을 해두면 그때부터는 그냥 차에 타면은 바로 붙어요. 차에 타면 바로. 자, 시동 껐어. 얼마나 빨리 붙는지 보여드릴게요. 됐어, 켜. 자, 차에 타. 시동을 걸어. 보이시죠?
바로 붙는 거? 안타깝게도 이제 애플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직 이제 제품이 출시가 안 되기는 했지만 적어도 이제 안드로이드 사용하시는 분들은 차에 그냥 요거 하나 해가지고 깔끔하게 여기다가 이제 딱 놓고 다니면은 그냥 차에 탔다 하면 무조건적으로 바로 붙어주기 때문에 네, 뭐 요거 해가지고 사용하시면은 그래도 저 내비 연변 말투는 좀 어떻게 뭐 해결되지 않을까. 아무튼 뭐 제가 이거 전에 쇼츠로도 광고한 게 또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그 지금 여기 옆에 링크 띄워드릴게요. 거기 들어가서 한 번 더 보시는 걸로 하고, 이게 그리고 휴대폰에서부터 요거까지 통신을 와이파이로 해요. 블루투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음질 손실, 네, 음질 손실도 없다는 거, 네, 뭐 이렇게 잘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거는 많이 또 구매해 주시고요. 자, 그런데 그거는 그렇고 제가 이제 그 쇼츠로도 하나 좀 올려드리기는 했지만, 자, 그러면 이 긴 차를 도대체가 그 주차는 제대로 할 수 있냐, 주차는. 그래서 그걸 좀 이제 보여드리면 주차를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 그 제가 그 전면 주차하는 거는 이제 이미 한번 보여드리긴 했지만, 일단 전면 주차부터 한번 좀 더 보여드리면, 어우, 휠베이스가 길어가지고 이게, 어우, 이게 휠베이스만 긴 게 아니라 저 앞에 주댕이, 저 주댕이, 저 주댕이 무슨 혓바닥도 아니고 저 점점 더 길어지는 것 같아 저거. 계속 길어져. 이게 가뜩이나 휠베이스가 길어가지고 넓게 틀어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코너를. 근데 넓게 틀어가지고 들어가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지. 그 왜 부담스럽냐면 이거 보세요. 앞에 주댕이 보여? 보여? 주댕이 안 보이잖아 지금. 엄마야, 박을 뻔했네 여기. 앞에 주댕이가 안 보여. 이렇게 들어가면서도 이거 주댕이 닿을까봐 무섭단 말이지. 앞에 이렇게 전면 주차를 하면, 대한민국에는 생각보다 주댕이 많이 남네. 생각보다 주댕이는 많이 남아. 주댕이는 괜찮고. 자, 보세요. 자, 앞에 끝까지 했지, 끝까지. 자, 근데 뒤가 이 차도 딱 붙인 건데 지금. 자, 뭐 앞으로 세웠을 땐 그렇고 이제 뒤로 세워볼게. 뒤로 세웠을 때는 이제 얼마나 민폐냐를 또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야, 후방 카메라 이게 뭐라고 만들었냐 이게? 이 비율이, 이거 만들어 놓고 이 비율이 안 이상한가 자기들은? 안 닿네. 여긴 안 닿네. 와, 그래도 여기는 안 닿네. 자, 여기는 안 닿아. 여기는 안 닿는데, 문제는 이 스토퍼랑 반대쪽 스토퍼 사이가 이제 맞닿아 있는 공간들 있죠. 그런 데서는 주차할 때 그 재수 없으면은 그 긴 차끼리 만나면은 요걸로 뒤차 범퍼 갖다 이제 찍을 수 있다. 앞으로는 생각보다 뭐 이렇게 저 혓바닥 말고는 이렇게 많이 튀어나오는 것 같지는 않네요. 이 혓바닥만 좀 많이 튀어나오고. 자, 그래서 뭐 주차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그 좀 제약이 생기긴 생겨요. 이건 제약이 아예 없습니다. 뭐 그냥 조금 튀어나오는 정도예요 라고 말하기에는, 그나마 방금 보여드린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벽까지의 공간도 좀 여유가 있었고, 그리고 뭐 지금 궁둥이끼리 이렇게 마주보는 그런 주차장 구조도 아니었다 보니까 저 정도 그래도 좀 되지만, 후면 주차를 한다 하더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회전 반경이 굉장히 크잖아요. 근데 또 우리나라 주차장들이 이제 통로 자체가 좀 좁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회전 반경은 회전 반경대로 크고 차는 차대로 길고, 아까 후방 카메라대로 그지 같고, 그 상황에 이제 뒤로 주차를 하려 그런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거대로 또 곤욕이다. 그래서 확실히 좀 주차 공간에는 제약이 있는 차량이면은 틀림이 없다. 자, 뭐 글래디에이터 뭐 이런 차량입니다. 되게 재밌는 차량이에요. 정말 매력 넘치는 차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리뷰하면서 너무 아쉬웠던 게, 제가 랭글러 리뷰할 때는 걔가 C필러 뒤쪽이 소프트 탑으로 열리는 거였어 가지고, 걔는 그냥 아무런 툴 없이 손으로 다 이렇게 요것만 이렇게 제끼고 이렇게 하면은 다 탈거가 돼요. 그래서 뒤쪽 C필러 뒤쪽에 있는 이 프레임들까지 싹 다 드러나는 완벽한 이제 오픈 에어링이 구현이 됐었는데, 얘는 그때 브론코 때처럼 요 판 두 개는 가능한데 저 뒤가 무슨 툴이 있어야만 열려요. 그래서 육각으로 막 풀고 뭐 하고 해야 되는데 저 뒤에 또 후방 카메라가 달려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저거까지 우리가 지금 빼고 리뷰하는 건 좀 오바다. 그래서 저거를 못해서 사실 좀 너무 아쉽기는 해요 오늘. 그리고 지금 해외에 보면은 이게 글래디에이터가 트림이 굉장히 여러 가지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루비콘만 들어왔어요. 더 싼 애들이 있어요. 얘가 지금 차주분께서는 7,000에 구매하셨고, 지금은 뭐 좀 오르고 뭐 하고 해가지고 8,000이던데, 사실 요것도 그 제가 86 리뷰할 때 말씀드렸던 거랑 비슷한 맥락이죠. 랭글러는
장난감으로 인식시켜야 돼요, 남자들한테. 이거는 제가 마케팅 팀에 강의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거를 남자들한테 장난감으로 자꾸 보여주세요. 마케팅도 그런 걸 자꾸 보여주세요. 그래서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글래디에이터인데 이거 오프로드를 다니는 차인데 나름 실제로 오프로드를 안 간다 하더라도 휠베이스가 이렇게 긴데 높이가 이게 말이 되냐고. 이런 차는 좀 그 바디업 해야지. 바디업 하는 튜닝하고 좀 타이어 큰 거 딱 들어가지고 물론 우리나라가 또 무지성으로 또 이제 오프로드 튜닝도 마찬가지로 나가는 게 많기 때문에 걸림돌은 물론 많겠지만 적어도 그런 좀 장난감으로서의 가능성을 좀 열어두려면 이런 되도 않는 내비게이션, 이거 어차피 잘 쓰지도 않을 내비게이션 이런 거 없어도 되니까 이게 가죽 뭐 이런 거 뭐 솔직히 뭐가 필요해요. 그냥 뚜껑 편하게 까이면 되는 거고, 차라리 옵션값 한 2천만 원 3천만 원 아껴가지고 그 돈으로 튜닝해가지고 자기의 스타일, 자기의 개성대로 탈 수 있는 차다라는 걸로 밀어붙이게 된다면 저는 사실 판매량도 훨씬 더 늘어날 거고, 이 차의 진가를 정말 제대로 느끼면서 차량을 타실 분들도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봅니다. 솔직히 그렇잖아. 루비콘이 이게 굉장히 높은 옵션이에요. 이제 미국에는 이제 이거 뭐 한 3분의 2 가격 이런 옵션들도 있단 말이에요. 솔직히 여기에 오토 뭐 전자식 에어컨이 왜 필요하고, 응? 이거 사륜도 이렇게 높은 옵션, 높은 사륜 필요 없다니까? 우리 랭글러 리뷰할 때 들어가 있던 그 셀렉트 트랙만 들어가 있어도 돼요. 어차피 이거 공도에서 그냥 후륜 고속 모드로밖에 안 다니잖아. 그냥 뚜껑 편하게 깔 수 있게 해가지고 편하게 오픈 에어링 즐길 수 있게 해주고, 차라리 가격을 낮춰줘서 바디업 좀 하고 타이어 휠만 딱 이쁜 걸로 딱 꼽고 그리고 뚜껑 까고 다니면은 사실 이런 거는 우리 대한민국 아빠들 집에 주말용 장난감으로 뭐 M2 살게요, 뭐 1M 살게요, 나 M4 하나 사면 안 돼, 뭐 이러면은 그런 거는 컨펌이 안 나도. 우리 가정용 차로 짐도 싣고 어디 놀러도 다니고 뭐 오픈 에어링에 애들도 좋아하고 글래디에이터 난 이거는 충분히 승인받기 좋은 차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난감으로서 인식을 시켜야 돼. 그러려면은 일단 초기 진입 가격을 좀 낮춰줘야 돼요. 쓸데없는 거 싹 다 빼고. 왜 우리나라에 루비콘만 왜 루비콘만 갖다 팔아? 이거 루비콘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쓸데없는 옵션이랑 오프로드 이거 좋은 거 들어가 있는 거거든. 누가 이 차 타고 오프로드 간다고. 우리나라는 바로 어디 이 차 타고 어디 산이라도 잠깐 올라가고 무슨 개천이라도 건너는 순간 그거 큰일 나. 이거 바로 신고당하는 나라인데. 그 도요타 GR86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이것도 애초에 수입을 할 때 이건 좀 머리를 잘못 쓴 게 아닌가. 맞잖아, 안 그래? 이 연변 내비 있어서 뭐 할 건데. 이거 사륜 옵션 좋아서 뭐야. 이거 가죽 뭐 통풍 시트가 있기를 뭐 그렇다고 뭐. 야, 루비콘이라고 해가지고 무슨 뭐 주행 보조 장치라도 뭐 있냐? 뭐 씨. 그래서 결론은 이제 전기차 나오면 한 대 산다. 그 전에 나는 안 산다. 근데 이제 장난감 이제 어디 주말에 야외로 이제 이것저것 막 짐도 많이 싣고 놀러 다니시는 분들은 진짜 뭐 이만한 차가 또 있을까 싶다. 끝. 지하 내려가는 거 휠베이스 때문에 많이 걱정하실 수 있는데 생각보다 이런 지하 수량을 뺑글뺑글 내려가는 데 있어서는 이제 큰 제약은 없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이제 주차할 때 굉장히 좀 빡센 정도? 그리고 유턴이 3.5차선이 필요하다라는 뭐 그 정도? 그 정도 좀 불편함이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는 여기는 뒤에 기둥이 좀 바짝 붙어 있는 것 같은데 어떨라나? 과연 스토퍼에 붙이고 기둥에 안 닿을 수 있을 것인가? 걸렸다. 여기도 쓸만하네. 붙이고 딱. 아무튼 여러분, 네, 안녕.